그리고 여기 보면 교통 분석이나 예측하는 AI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요. 바로 교통 디지털 트윈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트윈이 뭐예요? 쌍둥이죠. 그쵸? 지금은 모두 다 디지털 트윈 사회라고 합니다. 그럼 디지털로 뭘 쌍둥이를 해? 이거 뭐예요? 트윈은 뭐냐면 실제 세계를 여기 있는 디지털화된 세계에서 구현하는 게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자, 여러분, 공장에서도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장에 돌아가는 기계나 이런 것들, 뭐 전체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그거를 컴퓨터 세상 속으로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공장에 어떤 라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 트윈 인터넷 안에 컴퓨터화된 공장 시스템으로 돼 있죠. 그래서 실물에 있는 거와 똑같이 여기에 있는 그 컴퓨터 속에 있는 공장도 동작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공장에 라인이 하나 더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나를 깔아보고 뭔가 테스트 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가상 공간 속에 있는 공장에서 라인을 더 설치해서 생산이 얼마나 더 효과를 누릴 수 있나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게 바로 트윈입니다. 자, 이게 교통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 디지털 트윈으로 실제 교통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컴퓨터 안에서 바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 AI를 적용합니다. 말이 자꾸 꼬이네요. 그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실제 세상의 도로 상황을 컴퓨터로 구현을 한다면, 차가 예를 들어서 너무 여기가 막혀. 3차선인데 너무 도로가 막혀요. 그러면 여기 시스템상에 구현한 그 도로에 라인을 몇 개를 더하면 교통이 얼마나 해소가 될까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내비게이션 이 안내해 주는 대로 편리하게 길을 찾아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속의 AI는 뭐라냐? 바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을 예측할 수 있고 신호도 최적화할 수 있고 물류 운송을 어떻게 할 거냐? 물류 운송, 여러분 쿠팡 제일 많이 쓰시죠? 자, 그럼 이게 물류를 유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배달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배달을 하려면 물류센터를 어디에 두느냐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배달을 해주느냐 중요하죠. 그쵸? 그리고 물류 이동의 핵심이 바로 이 배달입니다. 운송. 그래서 좀 빠르게 운송을 하고 하려면 교통을 잘 예측을 해야 되겠죠. 이런 곳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 안전 보장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팩토리, 기업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공장이죠. 이런 곳에서도, 이런 AI를 활용을 합니다. 하고, 이 AI가 마찬가지 교통에서도 정보를 다 모아서 예측을 한 후에 그것을 서비스는 어떻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보행자의 운전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I 운전기사. 이제 운전하는 사람은 참 내가 운전하기 싫다라고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운전을 대신해 줍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이죠. 바로 자동차는 이제 기계가 아닙니다. 컴퓨터입니다. AI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론 지금 길에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테스트도 뭐 다 하고 돌아다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우리 일상 속에 이제는 내가 콜에서 택시 기사 아저씨가 몰고 있는 그 차를 타기보다 자율주행 알아서 운전되는 그런 차를 탈 수 있을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는 등급이 있습니다. 바로 SAE라고 하는데요. 국제자동차공학회에서 표준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이렇게 총 6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인간의 그 운전 방식과 유사한 인지 판단 제어를 단계에 따라서 하는데요. 레벨 0는 뭐냐면 비자율합니다. 운전자가 모두 제어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두 번째는 운전자를 보조해 줍니다.
시스템이 차량 제동과 차로 유지 보조 등 조향을 보조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내가 이렇게 가면 보조해주죠. 요즘에 크루즈 기능이 있죠. 그래서 내가 속도를 100으로 하고 100을 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크루즈를 100을 해두면 어때요? 100 이상 넘지 않습니다. 운전자를 보조해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 2는 부분 자율화입니다. 시스템이 고속도로 주행과 원격 스마트 주차, 요즘 차 주차하죠. 원격으로 주차합니다. 뭐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주차선에 따라서 이렇게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율화가 레벨 2이고요. 그 다음 레벨 3는 조건부 자율화입니다. 특정 조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등 제한된 환경이죠. 어떤 환경에서는 시스템이 모든 주행을 담당합니다.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할 때는 AI가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는 AI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교통이 혼잡해서 저속 주행하거나 자동차로 차로 변경할 때 이럴 때는 뭐 운전자가 한다거나 AI가 한다거나 하는 게 조건부 자율화입니다. 자, 레벨 4는 뭐예요? 여기 보세요. 어때요? 고도 자율화입니다. 레벨 4는 대부분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하는 게 바로 레벨 4입니다. 그래서 특정 그 운영 설계 영역에서는 시스템이 모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레벨 4입니다. 운전자가 주행에 관여하지 않아요. 시스템이 정해진 도로와 조건 아래에서는 자율주행합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정해진 조건 하에서 합니다. 자, 근데 레벨 5는 어때요? 사람이 없네요. 완전 자율화입니다. 레벨 5 단계에서는 시스템이 모든 도로와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게 바로 완전 자율화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나 운전대가 없어요. 운전대 없이도 모든 도로나 환경 조건에서 주행이 가능한 것이 바로 완전 자율화 레벨 5입니다. 언제 우리 레벨 5를 할까요? 가끔 운전할 때 운전 귀찮아, 또는 아주 좋은 풍광이 있을 때 저렇게 좀 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레벨 5도 이미 뭐 도로 그 테스트 이런 등을 다 거쳤고 머지않아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I 그 자율주행차에 도대체 뭐가 달렸길래 이럴까? 한번 원리를 볼까요? 자동차 안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뭔가 기능을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은 크게 인지, 그 다음에 인지 센싱 하는 거죠. 그 다음 판단, 그 다음에 제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지인데요. 인지는 사람이 눈으로 세상을 보듯이 차도 봅니다. 차도 보죠. 그래서 뭘로 봐? 카메라죠. 레이더라고 합니다. 카메라, 레이더, 그 다음에 뭐 라이다라고 하는데요. 라이다, 레이더, 그 다음에 스테레오 카메라 등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인지하는 건데요. 인지하고, 그래서 이제 사용자, 보행자나 신호등을 인식하죠. 그 다음 디지털 지도로 그에 맞춰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밀한 GPS, 아주 정확한 그런 위치 정보 등을 알아서 길을 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카메라는 스테레오 카메라인데요. 사람의 양안, 한쪽 눈 하면 한쪽 눈만 보면 어때요? 사람이 원근검을 잘 모른다고 하죠. 그래서 이 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해서 양안 그 원리죠. 모든 걸 보는 그 카메라 두 렌즈를 이용해서 거리 정보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 정보를 통해서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먼 거리를 안다거나 그 다음에 주변 상황을 압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고가도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 가는 거와 위로 가는 거 이게 잘 구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에 차들은, 제 차가 쭉 가고 있는데 계속 그 카메라로 깜빡깜빡해. 조심하라고. 그거 뭐예요? 고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3D 환경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벽하게 되면 당연히 2차원, 그 X, Y, Z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3차원 공간을 다 이해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단 부분인데요. 판단은 당연히 뭘로 해요? 바로 주행 상황을 판단합니다. AI가 하는 거죠. 그리고 AI 안에 차 안에 슈퍼컴퓨터가 들어갑니다. 그쵸? 그리고 그래서 주행 경로를 결정합니다. 어떤 곳으로 가면 코스트가 제일 작게 빨리 갈 수 있느냐. 빨리 가는 게 중요하냐. 그 다음에 또는 돈이 안 드는 게 중요하냐. 웨이트에 따라서 최적의 경로를 안내합니다. AI를 위한 그 판단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경로를 안내하는데요. 바로 주행 상황을 판단하고 주행 전략을 결정하죠. 그리고 주행 경로를 생성하는데 목표 궤적이나 속도, 전방 타깃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의 제어 부분인데요. 제어 부분에서는 엔진 제어, 그 다음에 조향 제어, 그 다음에 원격 제어, 바깥에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원격으로 주차 가능합니다. 원격 가능하고 시동도 걸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는 뭐냐? 완전한 컴퓨터입니다. 그쵸?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뭐냐? 바로 차량과 운전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줍니다. 휴먼 비이클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HVI라고 하는데요. 인간하고 사람하고 서로 뭐 소통하려면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운전자를 감시한다거나 음성으로 제어. 요즘은 그 음성 인식을 통해서 하죠. 뭐 전화 걸어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 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몰입형 미디어 서비스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차량 안에서 이제는 이게 그냥 2차원적인 그런 패널 속의 정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 가상현실처럼 구현된 그런 위치 정보를 제공해 준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I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AI의 역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AI 부품으로 이루어진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를 편하게 안내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AI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는 뭘까? 그럼 미래는 뭐 어떻게 쓰일까? AI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서 교통안전이 향상되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감소가 되고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증대됩니다. 이제는 좀 불편해도 완전 자유 같으면 운전하지 않아도 돼.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어. 그다음 생산성도 증대가 되겠죠. 화물 운전하는 사람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시장이나 일자리 창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AI가 등장하면 뭐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 이러지만 항상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고 또 다른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일자리 대체 문제 걱정할 게 아니라 이런 자율주행차 전용 정비기사 정비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고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한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있으면 이걸로 뭐예요?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서비스, 로보택시라고 알아요? 그래서 이 로보택시는 말 그대로 새롭게 말 그대로 로봇이 운전하는 택시고 사람이 없어도 되는 택시죠. 그 다음에 차량 내 콘텐츠나 광고 사업. 아까 보셨죠? 그 자율주행차 같으면 사람이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몰입형 그런 디바이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량 안에 광고나 또는 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사업이 또 부가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내게 친절한 AI 뭐가 있냐? 바로 AI 번역기입니다. 언어 통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영어 공부했습니까? 어릴 적부터 사교육 시작해서 참 매일 단어 외우고 힘들었죠. 그쵸? 그래서 20년을 영어를 배워도 나가면 말을 못한다. 핀잔도 듣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 언어를 하나 습득하는 거는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AI를 통해서 이런 언어의 어떤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AI 번역기로 다국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요, 간단하게 인공신경망과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언어의 텍스트나 음성을 다른 언어로 변환시켜주죠. 너무 잘 아시죠? 구글 번역기, 그 다음에 딥 트랜슬레이터, 파파고, 그 다음에 MSM 트랜슬레이터와 같은 여러 번역기가 있습니다.